그래서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뒤에 수학하 바이블 수학상 바이블이 2권이 있거든. 그걸 빼서 하나 다해를 줘. 그 일단 보면 되니까. 거기도 하나 있고 옆에도 하나 있지. 그거 빼서 다해 하나 주고 일단 여기도 하나 놔주자. 자, 갑시다. 그 다음 주제는 뭐냐? 이제 일반형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봐봐. 예제 2번 봐봐요. 몇 페이지냐면 408페이지거든요.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일단 기본을 한번 잡고 가는 의미에서 원래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P가 얼마래요? 야, 집중해야 돼. 아무리 쉽고 기본적인 문제라도 내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2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뭔지 알아? 남들보다 수학 점수, 그러니까 등급이 높게 만드는 방법은 2가지야. 옆에 있는 친구가 못 푸는 문제를 내가 풀어내면 돼. 되게 간단한 거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1등급은 안 나와. 보통은 그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 같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제일 빨리 풀어야 돼. 사실 진짜 등급은 거기서 많이 좌지우지 돼. 그러니까 A라는 똑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 재영이랑 은우랑 푸는데 재영이는 3분 만에 풀었는데 은우가 5분 만에 풀잖아.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4-5문제만 누적이 되면 10분 차이 이상의 시간 격차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 문제를 못 풀게 돼. 그러니까 늘 그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특히 뭐 재현쌤이랑 하든 나랑 하든 간에 내가 풀 수 있어서 답을 낼 수 있다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저 쉬운 문제를 선생님이 여기서 왜 앉아서 풀고 있지? 나도 풀 줄 아는 문제인데. 그러면 안 돼. 진짜 정말 수학이 상한선 없이 계속 실력이 느는 친구들은 정말 기본 문제 풀 때도 선생님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계속 들어. 실제로 학교 수업도 들어.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보다 이거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더 낫네? 그럼 그냥 계속 픽 하는 거야. 이게 더 빠르게 했는데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쉬운 문제라 그래서 뭔가 무시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딱 그 한계에 봉착하더라고. 알았어? 늘 보다 방법은 몇 가지다. 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 성적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못 푸는 걸 풀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똑같이 풀 수 있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푸는 게 시험 점수에 어떻게 보면 더 도움돼. 왜냐면 이 지역이 시험이 엄청 어려운 지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문제도 기왕이면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너무 허접하니까 뻔해 너무. 그런 것도 있긴 해. 어찌됐건 3점을 압니다. 이 3개의 점은 뭐는 아니에요. 중심도 아니고 어떤 지름의 양 끝점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툭 던져놓은 3점이 주어진 거예요. 점 하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미정계수 하나를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요 식에서는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투타 3개죠. 그러니까 점이 3개가 주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다 밀어놓고 연립해버리면 돼. 첫 번째 방법이야. 그래서 연립할게요. 집어넣어. 그럼 1이고 플러스 4에 어머나 세상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B에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식이 하나 주어졌고요. 두 번째 거 넣을게요. 2하고 3을 넣어. 4 더하기 9. 세상에 제일 싫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더하기 2A에 더하기 3B에 플러스 C는 빵. 요렇게 생겼고요. 괜찮죠? 마지막 거 6 집어넣었더니 36에다가 더하기 1에다가 6A에다가 Y에다가 Y가 왜 나와? B지. B에다가 C는 0.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죠? 2차는 없고 1차짜리 방정식이 미지수 3개짜리고 3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이거는 풀어내면 되는데 제일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 C부터 날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를 뺄까요?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그러면 13에서 5를 뺐으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 뺐으니까 더하기 3A가 될 거고요.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이퀄 제로래요. 그 다음에 A에서 또 빼볼게요. 이번에도 아래에서 위를 한번 빼볼게요.
37에서 13을 뺐으니까 24인가요? 그죠? 그래서 24 플러스 4a 빼기 2b 그래서 0이라는 걸 얻게 되네요. 됐죠? 이제 미지수 2개짜리 식이 2개가 나왔으므로 뭘 해야 된다? 얘 둘을 풀어야 되는데 곱하기 2 하고 더해버릴게요. 윗식에다 곱하기 2라고 더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16, 40 더하기 6a에다가 4a니까 10a b는 사라졌고 따라서 a는 얼마? 빼기 4네요. 빼기 4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빼기 12, 8 그럼 빼기 4, b는 4 이렇게 됐고요. 제일 쉬운 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맨 위에 식에다 집어넣었더니 5 더 빼기 a니까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c가 얼마래요? 제로래요. 따라서 c는 얼마라는 걸 알아? 17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어찌됐건 그지 같아. 풀이가 막 미친듯이 폭풍 계산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x의 제곱 이 원의 방정식은 아직 안 끝났어.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에 4x에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17은 얼마다? 제로다. 이렇게 생겼네. 반지름과 중심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는 뭘로 해? 표준형. 자, 얘하고 표준형 만들려면 x 빼기 2가 있어야 되고요. 제곱. 얘하고 하려더니 y 플러스 2의 제곱이 필요하고요. 17은 오른쪽으로 넘겼고요. 이 새끼 때문에 4를 더해줬고 얘 새끼 때문에 4를 더해줘. 더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 8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8은 25가 되는 걸 확인을 해.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 중심은 얼마? 2, 빼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반지름은 얼마라는 걸?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되게 귀찮지.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보여? 너 대가리 크대. 괜찮아. 거기 시원하고. 이런 문제를 니가 한 번쯤은 그냥 우리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난 친구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문제를 낼 때 내가 선생이라면 이걸 내고 싶을까? 아예 안 내고 싶지. 선생님 오지게 찌질해도 이건 안 내고 싶어. 근데 중요한 문제긴 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전혀 다른 똑같은 문제인데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풀어서 5분을 써먹을 거고 누군가는 봐봐. 그러려면 점이 좀 예뻐져야 돼.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속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방법은 뻔해. 봐봐. 3점을 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3점을 이렇게 주는 거야. 뭔 소리야 이 새끼고. 그냥 3점 준 것 뿐인데. 아니야. 그 3점의 위치를 딱 확인하고 이렇게 머릿속에도 해도 좋고 아니면 좌표평면상에 그림을 표시해봐도 좋아. 이렇게 딱 사각형을 그렸더니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걸 확인해버린 거야. 여기가 직각인 걸 확인하기 좋아. 오케이? 그러면 3점을 갖다가 밀어놓고 아까처럼 푸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 그림의 전체 모양을 보고 이 새끼가 직각이네? 이걸 눈치를 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중점에다가 뭘 잡는 거야? 요게 중심이겠구나. 즉, 요 점하고 요 점이 뭐이겠구나를 알아? 지름의 양 끝이겠구나를 알아. 이제 여기서 최고수는 바로 요걸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럼 아무런 계산 없이 바로 원의 방정이 툭 떠오르겠지.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니네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늘 선생님이 대단한 수학적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인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그러면, 봐봐라. 딱 시험장을 펼쳤는데, 3점을 주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뭘 해봐야 돼? 얼른 좌표에다 딱 올려놓고 팡팡 그려봐. 이 새끼 직각인가? 확인사살을 해야지. 그래서 직각인 경우에는 뭐다? 이 두 녀석이 뭐가 될 거다? 빗변이 될 거고, 지름의 양 끝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바로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예제 3번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단원의 가장 핵심, 첫 번째 테마입니다. 축에 접하는 원. 처음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 축에 접하는 원을 다 외우는 건 조금 오버스러워요. 외우지 말고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어떤 원이 이렇게 접해 있대. 근데 X축에 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지. 위쪽에서 접하는 거하고 아래쪽에서 접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요렇게. 괜찮아? 그러면 문제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위쪽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야, 이거는 X축에 접하는데 위쪽에서 접해야 돼. 또는 아래쪽에서 접해야 돼. 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거부터 네가 알아서 해봐. 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 수준 차이인 거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국에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X축에 접하는 원이 어쩌고 저쩌고로 해. 그럼 난 생각을 해야 돼. 주어진 상황에서 얘가 이 X축에 접하는 원이 X축의 위쪽에서 접하는 상황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이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 판단할 수 있으면 땡큐고, 아니면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나눠서 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그러면 봐봐. 위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의 Y좌표가 곧 뭐가 돼? 반지름이 돼. 그래서 이때 원을 세팅하는 방법은 이렇게 왜 기억해 하시면 되죠. X 빼기 A의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에 이퀄 B의 제곱.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 괜찮아? 따라 들어왔는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때는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뭐냐면 중심의 Y좌표는 음수잖아 지금. 거기다가 마이너스 걸어버린 거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건 거니까, 아, 이 새끼 원을 세팅을 할 때는 X 빼기 A의 제곱에다가 Y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뭘로? 원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렇게 딱 셋업을 하면 돼. 괜찮아? 이제 이거를 외우기 좋게 만들어 주려고 요런 짓을 하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X축에 접하려면 뒤에가 절대값 B의 제곱이야. 근데 사실 절대값 B의 제곱도 곧 그냥 B의 제곱과 같잖아. 어차피 뭘 먹어버리니까 제곱이.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 없애서 요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된다. 이건 위에 있는 경우인가 아래에 있는 경우인가를 명확히 해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 야, 그럼 Y축에 접하는 경우는 Y축에 접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지?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지.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명시해 준다면 맞춰서 풀면 되고, 아니면 나눠서 풀면 돼. 해보자고. 중심이 여기 있어. 이때는 뭔데? 중심의 X좌표가 뭐와 같아? 반지름과 같아. 그래서 이때는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이퀄 A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 위에랑 똑같아.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이퀄 사실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니? 근데 얘 역시 뭘 해서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아, X-A의 제곱에.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한 번만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B의 제곱이 뭐가 된다? 절대값 A의 제곱이 된다. 사실은 이 절대값을 저는 개인적으로 붙여넣는 걸 좋아합니다. 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자, 이제 사실 요즘 트렌드는, 유행은 이쪽은 아니에요. 요즘 유행은 다 닥치고 X, Y에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 봅시다. 왜냐면 요거는 케이스가 더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봅시다.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이제 네 가지야. 왜? 1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이 있고, 2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도 있고, 3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도 있고, 4사분면에서 접하는 방법도 있어. understand? 그래서 내가 한 두 개만 예로 들어서 해보자고.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보자고.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너 원 진짜 잘 그리는데, 씨.
여기가 중심이 있어. 괜찮아?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하고가 모두 일치해. 그 크기가. 그래서 뭐라고 넣냐면 이때 딱 그림을 그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뭔데? R만큼 왼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컴마. R만큼 위로 갔지. 그러니까 R. 탁 해놓고 그래프를 쓸 때는 그러면 X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R의 제곱에다가 R제곱이라고 셋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괜찮겠어?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이쪽에 있다고 쳐. 이쪽에 있다. 이렇게 중심 뿅 그려놓고, 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반지름만큼 오른쪽. 그래서 R. 반지름만큼 아래쪽. 그래서 넌 마이너스 R. 그럼 너는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에 이퀄 R제곱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럼 셋업을 딱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근데 그냥 그 기왕에 그린 김에 두 개 더 그려보자고. 뭐 저번에 이렇게 접힐 수 있고, 오케이? 졸라 크게 접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그때 R을 이용해서 중심의 좌표만 적절히 표현해 주면 그 뒷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이래.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 딱 이렇게 나와. 그냥 주문처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졸려? 너가 일어나면 저 새끼 또 경리 또 앉아야 돼. 왜냐면 네 대가리가 존나 크거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 그 중심이 Y 콜 X 또는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중심 찍고 여기 중심 찍잖아. 그럼 요 두 개의 중심은 반드시 Y 콜 X 위에 있어야 되고, 요 두 개의 중심은 실제로 Y 콜 마이너스 X 위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태영아, 요거 들고 저 뒤쪽으로. 근데 재영이도 대가리가 커서 큰일이네. 됐어요? 이렇게 생겨 쳐먹었습니다. 오케이? 머릿속에 기억해 놔. 첫 번째, 어차피 알긴 알아야 돼. 위치에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셋업을 할 것인가는 다 알아야 돼. 당연히 알아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요거 가운데 요 녀석들의 부호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Y 콜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다? Y 콜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심의 X좌표와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같다. 절대값이 같다. 라고 딱 기억해놔야 돼. 이 방금 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문제가 살짝 꼬여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보일 거야. 오케이, 뭘 사용한다? 중심을 찾을 때 다시 한번 X축, 진짜 중요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새끼의 중심의 위치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Y 콜 X 위에 있거나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 사용하는 거다. 문제에서 아마 볼 일이 있을 거야. 됐지? 보자고. 그래서 3번 문제, 예제 3번이 너무 허접해져 버렸어. 보시면 1번 중심의 좌표가 1,1이에요. X축에 접한대요. 몇 사분면? 위쪽에서 접하는 거야? 아래쪽에서 접하는 거야? 1,1. 좌표 평면상 찍고 1,2 찍어봐. 그치? 중심의 좌표가 거기 있으면 접하려면 위쪽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 이퀄 2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쓰면 끝나죠. 됐죠? 밑에 거 봐봐요. 중심의 좌표가 1번에 1,1이에요. 이번에 Y축 위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한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접하는 경우입니까? 왼쪽에서 접하는 경우입니까? 오른쪽에서 접하는 경우죠. 오른쪽에서 접하는 경우니까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
이퀄 1의 제곱 이렇게 생겨가겠다. 됐어요? x축 y축의 동시 접하인데 중심이 좌표는 1,1이래.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에 이퀄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풉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다음번 만났을 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기로 합시다. 뒤로 넘어가요. 사실은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오른쪽에 3-3번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411페이지.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 이런 문제가 진짜인 거지.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처음에 평면좌표를 같이 배웠던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도형은 도형이야.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자꾸 식으로만 문제를 풀라 그래. 그럼 도형의 방정식이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산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 꼭 그림을 뭐 연습장에다 문제지에다 풀려 그리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라도 그려봐야 돼. understand? 자, 해보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3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3을 표현해 봤더니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3이라는 놈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원인데 저 점을 지나는 원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요. 오케이? 저 점을 그러면은 1, 2, 3, 4 분면 중에서 몇 사분면에서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놈이잖아. 그럼 아까 내가 어떻게 셋업을 하기로 했어? 사실상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 새끼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첫 번째. 그리고 막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졸라 커. 이렇게 생긴 놈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함정에 안 빠진다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알아. 2, 4분면에서 접하는 거고 우리는 아까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셋업하기로 했냐면 x 플러스 r의 제곱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에 이퀄 r 제곱이라고 셋업을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됐어? 왜? 중심이 반지름 빵빵 표시했을 때 중심의 좌표가 r만큼 왼쪽 마이너스 r, r만큼 위쪽 r. 됐어? 식을 이렇게 셋업을 했어. 근데 이 새끼가 어디를 지나줘야 된대? 마이너스 1,3을 지나줘야 된대. 됐죠? 집어넣고 성립하는지 확인해.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r제곱에 마이너스 2r에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y에다가 3을 넣읍시다. 9 빼기 6r에다가 더하기 r제곱은 얼마? r제곱 이렇게 생겼잖아. 됐죠? 그러면 r제곱 날려버리고 r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이너스 8r에 와 미쳤어. 플러스 10 나오고 이지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씨, 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아씨, R이 두 개 나와. 그지? R1, R2 라고 하자. 그 R1과 R2는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는 그 반지름 두 개의 뭘 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합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답은 얼마? 8을 넣으면 된다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그지 같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냥 한방 구하고 끝내라 그랬잖아. 졸라 쉽지. 봐봐, 순서를 기억해야 돼.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축에 접하는 원은 뭐다?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먼저 판단해. 선생님 그거 몰라도 그냥 식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정확하게 위치 파악하고 뒤에 반지름과 중심의 좌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모습이 보일 거야.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뭔 생각을 해라. 넌 1사분면이니, 2사분면이, 3사분면이, 4사분면이를 구분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셋업할지를 기억하라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y 콜 x 위에 있거나 또는 y 콜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또 알아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림 없이 문제 풀지 마라. 도형의 방정식은 진짜 말 그대로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근데 자꾸 뭘 그리는 걸 피해가면 실력이 안 들어.
물론 이제 동영이 방정식이야. 수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 대학 가는 데는 이번 기말고사, 이번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면 크게 아주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나중에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함수 분석이나 이런 데서 도형의 방정 계속해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꾸 도형 그려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놓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조금만 집중해보자. 4번. 무슨 원? 금 망할 놈의 아폴로니우스의 원. 얘는 이름이 붙어있는 원이야. 뭐라는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란 사람이 만들었겠지 뭐. 자, 지금부터 쓰지는 않을 거야. 야, 써고 다시 볼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외워.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두 점으로부터의, 오케이?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다. 오케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다. 오케이? 그 원은 어떤 원이냐? 물론 이름은 아폴로니우스 원이야. 근데 이 원은 무슨 원일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수학은.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가 뭐 아폴로건 그건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생겨 처먹은 원이냐? 그 비율대로 그 두 점에 대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찍으면 그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 역할을 하는 원이야. 다시 두 점이 주어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다. 그 새끼의 명칭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구하는 방법은 그 비율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찍어서 그 두 새끼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볼게. 책에 있는 풀이가 아니니까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축이 이렇게 있대. 정신 똑같이 차려야 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2겠네. 마이너스 1, 0, 1, 2, 3, 4. 아니야, 0, 2, 4. 여기다가 4라고 할게, 이렇게. 두 점이 등장했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봐봐. AP 대 BP가 1대 1에 2대 1이다, 시작. 쏘리. 2대 1이래.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식으로 표현한 거야.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로 일정한 P들. 오케이?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2대 1로 일정한 P들의 모임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를 식으로 바꿔서 써줬을 뿐이라고. 다시 A라는 점과 B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2대 1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 원. 어떻게 찾는다? 여기가 A잖아. 여기가 B잖아. 2대 1 내분점을 하나 찍어. 엄마! 내분점. 추억의 내분점. 몇 대 몇? 세 칸으로 나눠서 여기가 뭐야? 내분점이야. 내분점은 얼마라는 걸 알아? 2,0라는 걸 알아. 2대 1 외분점 찍을 거야. 2대 1 외분점. 2대 1 외분점을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한 칸 더 가면 되지. 그래서 너 어디? 너 10? 여기가 무슨 점? 외분점. 안 되면 공식 쓰면 돼. 우리는 뭘 찾았다? 2대 1의 내분점과 2대 1의 외분점을 찾았다. 그럼 이 두 새끼가 뭐라고? 내가 찾고자 하는 원의 지름의 양끝이라고. 엄마? 그럼 중심은 어디? 2와 10의 가운데 6.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반지름은 6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아니다, 4다. 그지? 반지름은 4. 그래서 x 빼기 6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반지름이 4니까 16이에요. 이게 내가 찾고자 했던 원이다. 됐나? 다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지름의 양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물론 이제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해볼 거야. 왜냐면 이것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봐봐. 이때 P를 뭐라고 놓냐면 자취를 찾고자 싶은 x, y라고 놓고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 아, a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대 bp 구할 거야. bp는 x 빼기 4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얘가 AP, 얘가 BP가 얼마였으면 좋겠다고? 2대 1이었으면 좋겠다고. 괜찮아? 루트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놈이야. 그래 양변을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랬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 대 x 빼기 4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을 한 놈은 뭐가 될 거다? 4대 1이 될 거다. understand? 그러고 나서 초딩 때 배운 거 있잖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그래서 얘하고 곱한 놈 4배의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4배의 y의 제곱은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의 제곱일 거야. 탁 이렇게 써주자고. 그리고 미친듯이 폭분 계산을 해. 공짝 정리하면 이 새끼가 나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원을 할 때 물론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어. 항상 그런 거 수학에 늘 그런 건 없으니까. 됐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폭풍 계산해서 대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뭘 쓴다?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어서 그 두 새끼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오케이? 근데 요즘에는 이걸 구하라는 문제는 때려 죽여도 안 나와. 지금 뭐가 나오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올드한 내용인데 봐봐. 실제로 원을 그려보자. 집중!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 오케이? 그리고는 문제에서 무슨 짓을 시키냐? 요런 짓을 시켜. 야!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P라고 할 거야. 누군지 몰라. 원 위에 한 점, 어떤 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 B, P가 가장 커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집중! 요거까지만 A하고 B하고 원 위의 점을 하나 빵 찍어서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최고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변 높이가 최대여야 되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높이가 최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요 중심에서 그대로 수직 상승.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여기까지 왔을 때 요게 뭐다? 요게 넓이의 최대값이다. 알아야 돼. 요게 뭐의 최대값이다? ABP 넓이의 최대값이다. 됐어? 그 다음은 요즘에 이게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각 P, A, B가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 각 P, A, B가 최대가 되게 해주세요. 얘들아, 야, 태영아! 경린아, 마지막 남았어. 진짜 한 줄 남았어, 한 줄. 나중에 물어봤는데 모르면 죽여. 각 P, A, B가 뭐 해야 된다고? 최대여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잘못 생각하면 요 새끼가 각도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각은 언제야? 이 A에서 요 원에다가 뭘 내렸을 때야? 접선을 내렸을 때 요 접점이야. 요 때일 때가 각이 최대야. 이게 각이 조금 더 커. 뭐니까 여기가 P가 됐을 때 P, A, B 각이 최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은 이건 거야. 넓이가 최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점, 요 점일 때고. 오케이? 각이 최대예요 라고 하면 요 녀석이 이 A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딱 그려. 싹 접선을 그려놓고 요 때의 접점일 때 P가. 그때가 각은 가장 커지는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돼.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 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고.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라고?
내부점 찍고 외부점 찍어가지고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라고. 오케이? 물론 더 멋들어진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높아. 알았어요? 중심을 바로 찾고 반지름도 바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을 익힙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원을 찾는 건 아니다. 원은 당연히 찾아야 되고 원을 찾았을 때 뭘 알아야 된다. 넓이 최대, 중심에서 수직. 각 최대는 뭐 할 때? 접할 때. 라고 생각을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모의고사 봐서